뉴욕 증시의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자, 오늘은요, 교보증권의 윤여민 FP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JP모건에서 한 말입니다. 내년에 뜰 종목은 바로 퀄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퀄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일단 JP모건이 이제 2022년을 지금 대비를 하면서 네. 탑픽 종목으로 좀 몇 종목을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반도체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탑픽으로 퀄컴을 이제 지목을 했고 네. 한 4개 정도를 선정을 했는데 뭐 애플, 퀄컴,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네트워킹 업체죠. 아리스타 네트워크, 그다음에 통신 네트워크 장비로 시에나에서 4개 종목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네. 가만 보시면 이제 네트워크, 네. 뭐 반도체, 약간 디바이스 기기, 약간 이런 그쪽은 느낌이 다 나죠. 같네요. 예, 이런 느낌이 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4종목을 뽑으면서 사실 이제 퀄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강조를 했다라고 그래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퀄컴에 대해서 이제 비중 확대를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한 190불 살짝 이제 못 미치는 수준에 있는데 네. 한 225불 정도를 얘기를 하면서 네. 일단은 업사이드가 더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일단 평균이 지금 한 193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높네요. 룸이 한 2, 3불 정도밖에 남지 않아 있는 평균 목표치보다는 훨씬 더 높은 네. 타겟 프라이스를 좀 제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사실 이제 한 2가지 정도로 이제 JP모건에서는 이제 퀄컴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사업이 좀 다각화되는 모습들. 물론 이제 단기적보다는 그래서 중장기적인 의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스마트폰 이제 모델뿐만 아니라 뭐 5G 관련돼서 이제 좀 이동 통신에 들어가는 부분들, 뭐 IoT, 자동차 이렇게 좀 XR까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확장되네요. 반도체 분야가 좀 확장되는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사업의 좀 다각화. 근데 물론 이제 다각화를 하다 보면 좀 그런 쪽에서 약간 매출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좀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약간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이 부분은 좀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 음. 좀 강력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하드웨어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하드웨어 뭐 이렇게 뭐 B2B, B2C 이런 하드웨어가 아니라 여기에 약간 좀 네트워킹 쪽으로 좀 약간 이것도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코로나19가 아직 여전히 좀 힘들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회사들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킹 쪽으로 좀 어쨌든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뭐 결국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부분이 있겠죠. 근데 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좀 속도의 지연은 있겠으나 사실 내년부터 뭐 최근에 뭐 5G, 뭐 6G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어떤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강력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반적으로 깔려야 되는 게 5G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트렌드에 잘 맞는 그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퀄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쪽으로도 분명히 수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다변화하고 지금 사업을 다각하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좀 레벨업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사실 이제 애플이 같이 이제 토픽으로 뽑혔는데 약간 반도체 성능에서 봤을 때 약간 미국에서 봤을 때는 기준이 약간 애플이 된 것 같아요. 아, 애플 정도는 돼야 된. 애플 그러니까 기계에 이제 들어갈 뭐 정도 돼야 된다. 아이폰이나 이렇게 예. 좀 봤을 때 얼마큼 이제 구현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뭐 CPU라든지 어떤 반도체 성능이 약간 좀 애플이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퀄컴이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의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이렇게 약간 쭉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네. 이 여기까지 좀 이렇게 횡보를 좀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갭으로 상승하면서 좀 이제 주가가 레벨업이 됐는데 그랬네요. 약간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퀄컴이 이제는 우리도 애플을 좀 능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했고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의존이 떨어졌다.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내년에 이제 나오는 안드로이드 플래그십으로 나오는 스냅드래곤 칩 발표를 하면서 그렇군요. 과연 애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있다. 안드로이드도 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뭐 CPU도 지금 2023년에 좀 관련돼서 CPU 칩 뭐 지금 뭐
XC-Chen3 관련돼서도 이제 조금씩 소식은 들리고 있어요. 2023년이니까 아직 2년 후긴 한데,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CPU 성능이 좀 최대한 60%까지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이제 퀄컴이 인텔 쪽이라도 그렇고 이제 애플 쪽이라도 그렇고 이제는 좀 경쟁력을 어느 정도 이제 높이면서 네. 이제 빅테크들과 좀 겨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위치에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뭐 네. JP 모건에서 상당히 좀 후하게 점수를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주가도 이미 충분히 이런 부분을 좀 선 반영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퀄컴이 이제는 나도 컸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어쨌든 JP모건 쪽에서는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좀 치중되어 있는 그런 탑픽 종목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국내에서도 연결을 해볼 종목이 있잖아요.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고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네.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다시 약간 좀 횡보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좀 그렇죠. 최근에 지금 9만 원대에서 그래도 한 20% 이상의 좀 반등이 나오면서 사실 IT 대형주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좀 더 그렇죠. 약간 주가 탄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수익의 측면에서. 있을 것 같은데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유의미한 발표를 했습니다. 네. DDR5 관련돼서 음. 이제 뭐 메모리 쪽으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위를 선점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쵸. 또 특히 이제 DDR5 관련돼서 또 이런 지금 그 칩이 나왔을 때 네. 그러니까 메모리가 나왔을 때 지금 인텔하고 어느 정도 좀 같이 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인텔 CPU랑 좀 호환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테스트를 했고 이에 따라서 지금 DDR5가 일단은 좀 데이터 센터 쪽으로 좀 약간 납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뭐 비메모리, 뭐 내년은 메모리 뭐 이런 식으로 좀 아니면 메모리, 비메모리 이런 식으로 막 트렌드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메모리 쪽으로는 DDR5가 상당히 좀 이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SK하이닉스가 좀 그러한 좀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이 좀 새로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SK하이닉스와는 달리 사실 이제 모멘텀이 좀 약간 좀 여러 개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좀 휴대폰도 하나의 좀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램은 사실 워낙 이제 토픽 원이기 때문에 네. D램에서 너무 잘 나오는 게 약간은 사람들은 좀 당연하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파운드리 쪽에서의 뭔가 모멘텀을 좀 찾으려고 하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공장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평택 P3 관련돼서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내년 되면 분명히 좀 매출도 분명히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년이 되면. 네. 그래서 올해까지도 충분히 지금 그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내년 그 총액 기준으로 거의 한 300조에 가까운 이제 200조에서 300조로 그러니까 약간 앞자리가 바뀌는 본격화되는. 네, 그런 좀 그 매출의 레벨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디스카운트 될 요인은 전혀 없다. 지금에서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일단은 좀 주가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만 삼성전자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약간 지루하시겠지만 대형주에도 좀 계속 보유하시는 의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황 자체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밝혀주셨는데요. 반도체 쪽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첫 번째 반도체라면 두 번째는 네, 생필품으로 갑니다. 코스트코 홀세일 멤버십 갱신율을 기반으로 신규 출점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은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좀 우리나라가 지금 위드 코로나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가 좀 약간 멈칫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도 약간 예전으로 돌아가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레스토랑이라든지 이제 일반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당히 다시 시작되는 힘든 고통. 고난의 네. 지금 시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우리나라랑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이 회계 연도가 달라서 그런데 지금 네. 1분기가 이제 지금 1분기 실적에 내가 9월까지 코스트코이죠. 이제 마감이다 보니까 코스트코 같은 경우 이제 1분기 관련돼서 이제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 1분기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한 1% 지금 5% 정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시작돼서 이제 올해까지 성장률은 약간 기저 효과로 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작년 너무 못했잖아. 밀렸으니까 올라오는 거다. 올해는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럼 이제 진짜 승부는 내년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1분기 나왔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계속 올라가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기저효과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꾸준하게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멤버십 가입자 수가 지금 80만 가구가 좀 증가를 하면서 네. 전년 대비 한 6% 정도 좀 증가한 수준을 보이면서 사실 팬데믹 관련돼서도 사실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이겨내네요. 예, 소매 점포업은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사실 이제 이 회사가 좀 모멘텀이 좀 두 개 정도가 더 있는데 어떤 일단은 주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꾸준하게 많이 올랐거든요. 아름답다는 거의 표현이시죠.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래서 벌써 연초 대비 50% 가까이 지금 오른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약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차트를 보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이 회사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음식료, 이제 소매업 같은 경우는 배당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내년에 현금 특별 배당금 지급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특별 좀 배당.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8년 동안 4차례 현금으로 특별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 최근에 2020년 11월에 배당을 했는데 네. 내년 정도 2년 안에 좀 배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결국 좀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기대감이 있고 주주도 좋겠네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네. 이제 헤드라인에 나왔지만 지금 회원비가 인상이 예정이 돼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5년마다 회원비를 좀 인상을 하는데 사이클이. 예, 내년 여름에 지금 회원비가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원비가 5년마다 인상이 되더라도 이탈이 없는 거죠. 계속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회원비를 인상을 하고도 이제 소비자가 그만큼 혜택을 가져간다고 하면 그렇죠. 회비를 내죠.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죠. 없죠.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그만큼 혜택을 주니까 회비를 올리면 그만큼 또 이제 프로핏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음. 더 룸이 남았다. 올라갈 룸이 남았다 해서 지금 최근에도 계속해서 좀 타겟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네. 좀 상당히 부러운 좀 그런 시세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써본 사람은 안다. 이게 네. 코스트코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국내에서도 이러한 대형 마트들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사실 이제 이마트랑 네. 지금 롯데 쇼핑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차트들이 다 조금 힘들어요. 코스트코하고는 다른 느낌. 네, 일단은 최근에 이마트는 좀 밑에서 약간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네. 롯데 쇼핑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 저점을 좀 갱신한 듯한 좀 느낌이 있습니다. 살짝 우하향이군요. 좀 멈추긴 했습니다만 예. 이게 이제 결국은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이제 뭐 온라인 쪽 그건 다시 수혜를 볼 수 있겠지만 네. 뭐 백화점이라든지 네.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좀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사실 다시 좀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매출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좀 추이를 좀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지금부터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을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는 있어요. 거꾸로. 네, 예. 왜냐하면 어쨌든 위드 코로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안할 당연히 수는 없죠. 가야죠. 예. 네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이 좀 담아야 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거는 이제 시간 싸움이 되겠죠. 그렇죠. 정부의 어떤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네. 그 다음에 제약사들의 어떤 백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좀 열리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관건이긴 한데 네. 오히려 최근처럼 이렇게 좀 수급이 힘들고 어떻게 보면 좀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편안하게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을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좀 마음 편한 매매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짧게만 하기 힘드니까 좀 네. 긴 관점에서 매매가 아닌 투자 쪽의 의미로 좀 보자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네, 오늘 이 내용들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